오늘은 기아 디올 뉴 스포티지의 기본 등급인 트렌디 등급의 구성과 추가 옵션, 세금 포함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준은 1.6 가솔린 터보 2륜 모델로 하는데 디젤도 200만원 비싼 것 외에 구성상의 차이는 없으니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구성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일단 자동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에는 중형차 정도의 출력을 가진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비교적 성능을 우선시하는 7단 DCT 변속기, 속도에 따라 핸들의 무게가 바뀌는 전자식 주행 방식, 에코, 스포츠 같은 기타 주행 모드와 잠깐 정차 시 시동을 껐다 켜줘 배터리 수명은 빠르게 잡아먹지만 당장의 연비와 소음은 절감되는 ISG 시스템이 들어가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를 인지해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제동을 최대한 도와줘 사고를 막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유지 보조, 전방 카메라가 교통 표지판을 인식해 카메라 근처에서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운전자의 주의 수준을 경고해주는 기능, 아직은 살짝 아쉽지만 상황에 따라 알아서 상향등을 켜고 꺼주는 하이빔 보조가 들어갑니다. 안전사양엔 산타페와 같은 6개의 에어백, 후방 주차 센서, 코너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VSM, 에어백이 전개되는 정도의 사고 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제동을 도와주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저속주행 장치, 타이어 공기압을 경보해줘 펑크가 났을 때 특히 유용한 타이어 공기압 센서, 외장에는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 외형은 모날지언정 연비와 승차감은 아주 좋은 17인치 휠 타이어,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 사이드미러, 좀 더 잘 닦이는 에어로 타입 와이퍼, 비싸지만 풍절음을 많이 줄여주는 윈드실드, 이중 접합 차압 유리가 들어갑니다. 내장에는 블랙 인조 가죽 시트, 4.2인치 칼라 계기판 클러스터, 수동 눈부심 방지로 미러, 2열 6대4 폴딩 기능이 들어가고 편의 장비에는 수동 리모컨 키와 에어컨, 정차 시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으면 정차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와 버튼으로 조작하는 파킹 브레이크, 설정한 속도로 주행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핸들을 위아래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6개의 스피커 정도가 들어가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모난 부분은 없는데요. 물론 그만큼 가격이 상승했지만 LED 헤드램프, 오토홀드, 기타 첨단 운전자 보조 같은 옵션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상품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쉐보레나 쌍용에서 안전 옵션을 돈 받고 파는 걸 생각하면 큰 장점인데요. 만약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이 요즘 나오는 신차가 아니라면 스마트키가 없다는 점 하나를 빼고는 그렇게 불편할 게 없기에 이대로 출고하셔도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구매했을 때 가격은 세금 포함 약 2,61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물론 좋은 구성이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우니 추가 옵션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83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는 이름 그대로 편의 옵션인데 원격 시동 포함 버튼 시동 스마트키, 1열 열선 시트와 열선 가죽 핸들, 하이패스, 가죽 변속기 노브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구성들이 대거 들어갔기 때문에 꼭 선택해주는 게 좋아 보이고, 두 번째 98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는 안전 옵션으로 기존 차량, 보행자, 자전거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로 대항차까지 추가로 인지하며 후측방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경고해주고 추돌을 방지해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면 주차된 차량을 뺄 때 사고를 방지해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본으로 들어가던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앞 차량을 인지해 거리 조절, 정차와 재출발까지 도와 막히는 길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후측방에서 차량 접근 시 차량의 문을 잠궈주는 안전하차 경고가 들어가는데요. 만약 후술할 내비게이션 옵션까지 넣는다면 내비게이션 GPS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까지 추가되어 고속도로에서 정말 편리해지죠. 다만 그렇게 함께 넣는다면 가격이 3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무거워지므로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부가적으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흐린 날이나 밤에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일 때 큰 도움을 주니 매우 유용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108만원 상당의 스타일은 디자인 관련 옵션으로 기존 17인치 휠을 연비와 승차감은 약간
떨어지지만 약간의 운동성 향상과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지는 19인치 휠로 바꿔주고 기존 단거리를 밝게 비춰주던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를 넓은 범위를 비교적 얇게 비춰주는 프로젝션 방식으로 방향지시등, 안개등, 테일램프가 하얀색 LED로 바뀌며 범퍼, 도어 가니쉬, 휠 아치, 트렁크, 사이드미러에 하이그로시 장식 추가, 그릴, 범퍼, 도어에 크롬 장식이 추가됩니다. 일단 기본 등급에 넣기에는 분명 무거운 옵션인데요. 다만 다른 차량 대비 구성이 상당히 크게 바뀌는 점과 이 차량을 구매하는 연령층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격 이상으로 만족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기에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162만원 상당의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는 가격이 꽤 있는데 내비게이션 말고도 기아페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을 차량 내 모니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폰 프로젝션, 기존 안테나를 상어 지느러미 모양으로 후방 모니터, 레인 센서, 공기청정, 습기 제거, 냄새 방지,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들어가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위 구성 말고도 앞서 설명한 드라이브 와이즈와의 궁합이 참 좋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88만원 상당의 하이테크는 이번 스포티지의 실내 디자인 핵심인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물론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야만 선택이 가능하지만 12.3인치 계기판 클러스터와 함께 벤츠 차량에서 많이 보이던 일체형 디스플레이 구조가 들어가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는데 현대기아 차량들은 대개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충전기를 주렁주렁 매야 하는 단점을 상당히 지워주고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차량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아 디지털 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들어갑니다. 만약 여기에 디지털 키와 터치 타입 도어 핸들이 빠진다면 옵션 값은 69만원으로 낮아지고요. 모든 구성들이 체감이 크지만 역시 기본 등급이라서 넣기는 무겁습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옵션 컨비니언스를 추가한다면 세금 포함 약 2,700만원인데 넣으면 좋은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와 내비게이션을 추가한다면 2,976만원, 그리고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좋은 스타일이나 하이테크 옵션은 이 가격들에 추가해서 3천만원 초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모든 옵션들이 매력적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기본 사양으로 통풍 시트, 2열 공조기 에어벤트, 운전석, 허리 지지대 같은 핵심 옵션들이 추가되는 윗등급 프레스티지를 생각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이 기본 등급 트렌디는 어디까지나 가성비로 가볍게 가는 게 목적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가격대로 출시했기 때문에 이제 셀토스 판매량도 어느 정도 꺾일 것 같네요. 다음 편은 윗등급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